서울의 한적한 아파트에서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흰 드레스가 들어있었고 안감에 새겨진 이름 미나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미나는 지은의 죽은 연인이었고 이 선물은 미나의 부모가 딸에게 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미나의 숨겨진 연인일 뿐 가족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다. 그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택배가 도착했다. 미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상자였다. 미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미나의 딸이라고 믿는 지은에게 가끔 선물을 보내오곤 했다. 지은은 미나와 5년간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미나의 가족은 지은을 미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만 알았다. 드레스를 꺼내보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감에 새겨진 미나라는 이름은 미나의 것이 아니었다 하니 미나의 이름이었지만 드레스는 지은의 것이 될 터였다. 부모님은 미나가 지은에게 남긴 유품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지은은 드레스를 내려놓고 눈물을 삼켰다. 이 선물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나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폭탄이었다. 지은은 28살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미나를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다. 미나는 30살의 변호사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탓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야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박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다. 미나의 죽음은 교통사고였다. 그날 미나는 지은에게 프로포즈를 하러 가던 길이었다. 지은은 그 충격으로 한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 이제 부모님의 선물이 도착하자 과거의 상처가 다시 돋았다. 지은은 드레스를 옷장에 숨겼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미나의 동생 수진이 갑자기 방문했다. 수진은 25살의 대학생으로 언니의 죽음 이후 지은을 자주 찾았다. 언니가 남긴 물건 중에 내게 줄 게 있다고 부모님이 보내셨어.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긴장했다. 수진이 드레스를 보지 못하게 해야 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수진은 미나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다. 언니는 항상 너에 대해 이야기했어.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미나는 가족에게 지은을 베스트 프렌드로 소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그 선물 열어봤어? 부모님이 특별히 골라서 보낸 드레스래.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지만 수진은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자고 재촉했다.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드레스를 꺼내자 수진의 눈이 커졌다. 와, 예쁘다. 그런데 안감의 이름이 미나? 이게 왜? 지은은 얼어붙었다. 이 이름은 미나가 지은에게 주려던 웨딩드레스에 새긴 것이었다. 미나는 비밀 결혼을 꿈꾸며 이 드레스를 준비했다. 수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게 무슨 의미야?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녀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수진을 돌려보내고 혼자 앉아 생각했다. 미나의 부모님은 왜 이 드레스를 보냈을까? 아마 미나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었다. 지은은 미나의 일기를 떠올렸다. 미나는 일기에 지은과의 사랑을 적었지만 가족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 이제 이 드레스가 그 비밀의 열쇠가 될 터였다. 지은은 결심했다. 부모님을 만나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속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가족의 반발, 친구들의 멀어짐, 미나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선물이 가져온 충격은 그녀의 삶을 다시 뒤흔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지은은 출근길에 미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선물 잘 받았니? 미나가 내게 주고 싶어 하던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지은에게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거짓말로 대답했다. 네,
감사해요. 예쁘네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이 드레스를 어떻게 처리할까? 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미나의 마지막 유품이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 수진의 의문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수진은 어젯밤 드레스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터였다. 지은은 미나의 가족과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데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지은은 카페에서 옛 친구 혜린을 만났다. 혜린은 29살의 마케터로 지은과 미나의 관계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드레스 때문에 고민이야? 혜린이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봤어. 이름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혜린은 한숨을 쉬었다. 너희 관계를 공개할 때가 된 건지도 몰라. 미나가 떠난 지 1년이잖아.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다. 특히 미나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교회 활동에 열심이었다. 그들은 미나를 정상적인 결혼을 할 딸로 기대했다. 지은은 그 압박을 잘 알았다. 미나 생전에 두 사람은 가족 모임에서 친구 행세를 해야 했다. 그때마다 미나의 눈빛에 담긴 죄책감이 지은을 아프게 했다. 혜린과의 대화 후 지은은 결심했다. 미나의 부모님을 찾아가 드레스를 돌려주자. 하지만 그건 위험했다. 왜 돌려주냐고 물을 테니까.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드레스를 다시 꺼냈다. 안감의 미나 글씨를 만지작거리며 과거를 회상했다. 미나가 이 드레스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걸 입고 너와 결혼할 거야? 비밀스럽게라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 꿈은 사고로 산산조각 났다. 저녁, 수진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화가 난 표정이었다. 언니, 그 드레스. 왜 미나 지름이 새겨져 있어? 언니가 남긴 일기에서 내 이름 봤어. 너희. 그래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수진이 미나의 일기를 본 모양이었다. 수진아, 그건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가 레즈비언이었어? 왜 숨겼어? 이 대면은 지은의 예상 밖이었다. 수진의 반응은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수진은 미나의 일기를 가져왔다. 유품 정리하다 발견했어. 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 지은은 일기를 받아들었다. 미나의 글씨가 그리웠다. 수진이 물었다. 부모님께 말할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지만 수진은 동의하지 않았다. 숨기면 안 돼. 언니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 대화는 지은의 내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공개하면 가족의 배신감을 불러일으킬 터였다. 미나의 부모님은 딸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받아들일까? 지은은 사회의 정형성을 떠올렸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시선 모두가 부담이었다. 수진이 떠난 후 지은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 다음 날 그녀는 미나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겼다. 지은아, 왔니? 지은은 드레스를 들고 들어갔다. 이거. 미나가 주려던 거요.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미나 방에서 찾았어.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 아니, 미나라고. 어머니가 말을 멈췄다. 지은은 긴장했다. 어머니가 이미 알았을까? 어머니의 눈빛은 복잡했다. 미나가 왜 이 드레스를 내게 주려 했을까? 지은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가 들어오며 상황이 악화됐다. 지은이 왔어. 선물 마음에 들었니? 지은은 드레스를 내려놓고 용기를 냈다. 아버님, 어머님. 미나와 저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은 눈을 감고 말했다.
저희는 사랑했어요. 레즈비언 관계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나가. 왜 그런 이 순간 지은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족의 반발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지은을 쫓아내듯 말했다. 나가. 미나를 더럽히지 마.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밖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일기 보여줘서 수진은 지은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지은은 상처받았다. 공개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고립을 가져왔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개했어. 그런데 후회돼. 혜린은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은은 의심스러웠다. 한국에서 LGBT 권리는 아직 미미했다. 미디어는 여전히 동성애를 논쟁거리로 다루었다.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미나와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대가는 컸다. 미나는 가족의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게 사고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지은은 그 죄책감을 느꼈다. 며칠 후 지은은 직장에서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지은 씨, 요즘 소문이 돌던데.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상사는 은근히 압박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소문이 퍼졌을까? 아마 수진이나 가족을 통해 새어나간 모양이었다. 지은은 사직을 고려했다. 사회의 정형성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저녁, 지은은 미나의 묘지를 찾았다. 미나야, 나 공개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아파?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묘지에서 돌아오다 지은은 옛 연인과 비슷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27살의 예슬로 카페 주인이었다. 실례지만 울고 계시네요. 괜찮아요. 예슬의 친절이 지은을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슬도 레즈비언이었다. 나도 가족 때문에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예슬의 말은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지은은 예슬과 가까워지면서 미나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 미나가 떠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녀는 자책했다. 수진이 다시 찾아왔다. 부모님께서 후회하신데 화 좀 해보자.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의 용서는 가능할까? 모임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미나가 그런 선택을 한 게 내 탓이야. 지은은 반박했다. 미나는 행복했어요. 숨기느라 고통받았지만 어머니가 중재했다. 우리도 모르고 있었어. 미안해. 이 대화는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지은은 가족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들은 딸의 비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은의 선택은 옳았을까? 고백은 상처를 주었지만 진실을 가져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삶은 변화했다. 미나의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부감을 보였고 어머니는 가끔 연락했다. 수지는 지은의 지지자가 되었다. 언니, 너희 사랑 인정할게.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여전했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그 과정에서 예슬과 더 가까워졌다. 예슬은 지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게 배신이 아니야.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미나가 남아 있었다. 이 새로운 관계는 도덕적 딜레마를 가져왔다. 미나의 죽음 후 너무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지은은 밤마다 고민했다. 한편 미나의 부모님은 교회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도 이해하려 해. 미나가 행복했다면 이 변화는 느렸지만 희망적이었다.
지은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모두 겪었어. 한 여성이 말했다. 지은은 공감을 느꼈다. 이 모임은 그녀의 식견을 넓혔다. 하지만 예술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수진이 반대했다. 언니, 너무 빨라. 미나 언니 생각해봐. 지은은 상처받았다. 나도 살아야 해. 이 대립은 우정을 시험했다. 수진은 미나의 동생으로서 지은의 새로운 사랑을 배신으로 봤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예슬을 포기할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까? 고민 끝에 지은은 예슬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미나가 아직 내 마음에 있어. 예슬은 이해했다. 천천히 가자. 이 관계는 지은에게 치유를 가져왔다. 하지만 미나의 기일이 다가오자 긴장이 고조됐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지은은 초대받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미나를 사랑했다면 왜 숨겼어? 지은은 대답했다. 미나가 가족을 사랑했으니까. 이 말은 아버지를 흔들었다. 모임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드레스를 가져왔다. 이걸 내게 주고 싶어. 지은은 받아들었다. 이 순간 과거의 상처가 조금 치유됐다. 하지만 예슬의 존재가 드러나자 새로운 충돌이 일어났다. 수진이 소리쳤다. 새로운 여자친구. 미나 언니를 잊었어. 지은은 반박했다. 잊지 않았어. 하지만 삶은 계속돼. 이 대면은 감정의 절정이었다. 지은은 그날 밤 미나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미안해, 미나야. 하지만 나 행복해지고 싶어. 다음 날 그녀는 예슬과 함께 LGBT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사회의 변화를 느꼈다. 젊은 세대가 더 개방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시위가 있었다. 지은은 그 압박을 이겨내야 했다. 예슬이 말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이 관계는 지은의 성장을 촉진했다. 하지만 미나의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고백 때문에 그녀는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나를 위해. 내 행복을 빌어. 이 말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의 삶은 안정됐다. 예슬과 함께 사는 일상이 행복했다. 미나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수지는 예슬을 만나며 마음을 열었다. 언니, 미안했어. 지은은 용서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나의 사랑과 예슬의 사랑 둘 다 소중했다. 지은은 일기에 적었다. 사랑은 하나가 아니야?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크다. 사회는 여전히 LGBT를 논쟁으로 봤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됐다. 지은은 실망했다.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예슬과 함께 시위를 나갔다. 그곳에서 폭력적인 반대자와 마주쳤다. 비정상적이야. 누군가 소리쳤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맞섰다. 사랑은 정상적이야. 이 경험은 그녀의 각성을 불러왔다. 미나의 기일에 가족과 예슬이 함께 모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나가 내 행복을 바랐을 거야. 이 모임은 화해의 정점이었다. 지은은 드레스를 입고 미나의 묘를 찾았다. 미나야, 나 이제 괜찮아. 바람이 답했다. 하지만 삶의 선택은 항상 논쟁을 불렀다. 지은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일부는 비판했다. 너무 빨리 새 사랑을 찾았어. 지은은 대답했다. 상처를 치유하는 건 잘못이 아니야. 이 논의는 그녀의 성장을 도왔다. 예슬과의 관계는 깊어졌고 두 사람은 비밀 결혼을 고려했다. 하지만 법적 장애물이 있었다. 지은은 캠페인에 참여했다.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해. 이 행동은 그녀의 삶에 목적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미나의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가 말했다. 미나의 선택을 이해했어. 미안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용서는 지은의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성은 여전했다. 지은은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LGBT의 고통을 알리려 했다. 예슬이 지지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의 삶은 충돌과 화해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내 선택은 옳았을까? 사랑을 숨기는 것이 도덕적일까? 아니면 공개하는 것이 옳은가?